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배우 이승규입니다. 시각장애인 배우라고 해서 조금 당황하셨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배우를 해요? 이런 질문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수 겸 배우 이동우 씨도 시각장애인이고요. 또 영화배우 이영호 씨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인데요. 이 밖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힐이라는 장애인 극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고 연기를 시작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대스타가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장애인 예술이 홍보도 좀 약하고 그리고 정보도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장애인 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장애를 겪으며 살아오면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남아있고 또 장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만나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달리기에 자신 있던 토끼는 자신보다 훨씬 느린 거북이를 보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거북이에게 결국엔 시합에서 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재능만 믿고 자만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교훈을 담은 우화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시합은 토끼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토끼는 평소에도 육지에서 생활하고 또 신체 구조도 달리기에 적합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그렇지 않죠. 주로 물에서 생활하고 또 신체 구조도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북이는 엄밀히 말하면 수영선수죠. 육상선수와 수영선수가 만나서 달리기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소가 바다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거북이 압승으로 끝났겠지만 이 역시 공평한 시합은 될 수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사람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환경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유형의 장애라 하더라도 그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큰 물체나 또 가까이에 있는 사물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멀리 있는 물체 혹은 작은 글씨 등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시력은 좋은데 이 시야가 좁아서 멀리 있는 물체는 또 잘 보이지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물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장애는 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이 환경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이동권과 접근권입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겪은 사례인데요. 제 주위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TV에 나온 맛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있는 근처에 있는 역에 가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길 건너편에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계단으로 된 육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동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거든요. 물론 수동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계단이 있는 육교를 이용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나올 때까지 그 길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드디어 길을 건너서 다시 그 식당이 있는 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식당 앞에 계단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근처에 경사로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베리어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베리어프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또 심리적인 장벽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뿐 아니라 자전거나 유모차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널리 쓰이고 있죠.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사고 등의 이유로 다친 경우에도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베리어 프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은 있지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비장애인의 시선에 맞춘 위치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정작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편의시설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장애나 성별, 연령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에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모두 적용이 된다면 훨씬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생활에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요즘은 외관이 깨끗한 터치식 디지털 도어락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터치식 도어락이 숫자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마의 도어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판의 중심에 조그만한 표시가 있으면 디자인을 해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로 키오스크인데요. 요즘 무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문용 키오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 역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그리고 높이가 맞지 않아서 사용이 어렵고요. 저와 같이 작은 물체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또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음성 지원까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얼마 전부터 생필품에도 점자 표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음료수에 나와 있는 점자 표기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음료, 탄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점자 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조회사나 품명 등의 이런 제품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동 킥보드가 나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중교통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서 대여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발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보관소나 반납 장소가 없어서 그냥 길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인도 위에 유도블록 위나 아니면 음성신호기 옆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지하철 앞에 출구 쪽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망가져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의 불편함보다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애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입니다. 저는 이것을 낯설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장애가 낯설어서 그들의 특징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고 또 그렇다 보니 장애를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낯설음이 낯익음으로 바뀐다면 장애인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의 이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 낯설음이 낯익음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장애인을 발견했을 때는 먼저 다가가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끔 도움을 주시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키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배우 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승규였습니다.